여기서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는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쌀 때 사는 거예요. 그 300불을 찍었던 테슬라가 210불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고점 대비 30%를 빠져줬는데 또 200불 초반대는 싼데 다시 요 가격 되면 또 사자. 경제 전망, 전망은 좀 큰 의미, 에너지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이 보시는 게 8월 잭슨 홀 미팅 많이 예의주시하셨고 이후로도 8월 29일 기준으로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매크로 지표는 안 좋게 나오는데 당장 주가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테슬라도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경제가 지표가 부진한 게 연준의 뭔가 긴축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면서 성장주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졸트 보고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매크로 지표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저는 이 졸트 보고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매크로 지표 저희는 다 체크합니다. 예, 혹시나 저희가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봐 다 체크를 하는데 졸트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구인 구직에 관한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인 구직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 전까지 그 제롬 파월이 그렇게 작년에 잭슨 홀 미팅에서 거의 화를 내다시피 막 했던 이유가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거죠. 주거비도 너무 뜨겁고. 근데 고용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일자리는 200개인데 일할 사람이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좋은 상황인가 안 좋은 상황인가 보면 실업자가 많은 경우가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줄을 쫙 서 있겠죠. 대공황 때처럼. 근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200개인 거예요. 그게 작년 연말에 이어졌던 상황이고 지금도 이번에 졸트 보고서의 가장 업데이트된 어제 비율로 보면 1.51이에요. 1.51. 여전히 일자리가 1.5배 더 많아요. 그게 2019년도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도 ISM 제조업 지표가 보면 50 이하로 떨어질 정도였는데 그때도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도 이 구인구직 비율이 1.2나 됐었어요. 1.2. 반면에 2012, 13, 14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7% 이랬을 때는 보면 그 구인구직 비율이 0.3, 0.4 네, 이 정도로 일하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30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미국의 구인구직 비율이 아직 1.5야. 그러니까 미국에 무슨 심각한 경제 위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의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졸트 보고서만 딱 보면 아닌데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소비의 축이 있잖아요. 소비의 축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자동차 시장만 보면 되는 거죠. 미국이 1,500만 대, 유럽이 1,300만 대, 그 다음에 중국이 2,000만 대. 이런 식으로 본다면 크게 그 소비의 축이 세 군데가 있고, 중국을 제외한 일본, 옛날에는 지금 일본이 최대 또 소비국이기도 하긴 했었지만,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는 어떤가? 중국은 최근에 보면 PPI랑 CPI가 마이너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다 보니까 최근까지의 주식시장의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 잘 팔리는 기업, 그죠? 미국하고 유럽에서 잘 팔리는 기업이 상반기에 주가가 쭉 올라왔었어요. 하물며 자동차마저도. 중국 가서는 폭망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 유럽에서 잘 팔리니까 뭐 전기차 시장에서 3등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뭐 9%에서 1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도 중요한데 큰 소비의 축에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제 위기는 미국의 실업률이 4.5를 뚫고 올라가면서 5%, 6%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미국, 유럽에 팔아먹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너무나 탄탄하다. 단단하다. 뭐 미국을 어쨌든 수출을 하게 되면 사실 수혜주 많이 거론이 된 게 많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한국 증시를 이제 수놓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열심히 공장 짓고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사실 그런 거고 사실 주도주 미국에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워낙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 쏠림이 뭔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나? 미국에 그럼 유럽에 올인하는 게 맞나? 이런 궁금증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매그니피선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주식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70불대에서 일단 3분의 1 줄이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셔요. 작년 연말에 제가 뭐 그렇게 올해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니까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 과자 5개 걸어 놓고 여기서 10명이 뛰어가서 과자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그 세일할 때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데 막 이제 셔터문 열리면 오픈런 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럴 때 제가 뭘 사라고 그랬죠? 명품 기업을 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박앤세일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박앤세일 안 하고 맨날 문 여는 그는 샤넬이나 뭐 이런 매장에서 문 열 때 막 뛰어가지는 않잖아요. 뭐 줄은 서 있긴 하지만. 근데 박앤세일을 할 때였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는. 근데 109불 하던 엔비디아가 470불 지금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게 100불, 101불을 찍고 지금 300불 왔잖아요. 그런데 박앤세일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세요 했던 거고 근데 박앤세일을 왜 합니까? 뭔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려대고 올해 6%대까지도 갈 수 없냐 이 두려움 속에서 주가가 박앤세일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매그니피선트 주식을 이번에 그 7월 중순쯤 보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PER 한 30배 왔었죠. 그리고 테슬라도 한 70배 가까이 다시 왔죠. 엔비디아가 그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를 EQ에는 매출이 7빌리언이 아니라 11빌리언으로 갈 거다. 그 얘기하기 전만 하더라도 야, 엔비디아 또 PER이 60배가 넘어가는데 괜찮나? 했다가 50%나 업 시켜버리니까 40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PR이 내려가는. PR이 내려가니까 또 주가가 오 땡큐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코로나 때 들어오셨던 아니면 19년 이때 들어오셨으면 거의 4년, 5년을 지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업앤다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외생적 변수, 코로나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이런 거를 이제 겪어보셨고 그 사이에 엔비디아 같은 주가도 고점 대비 70% 빠지구나.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는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거고 21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매그니피선트 종목 보면 금리가 이 5%, 5.5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S&P 500이 이번에 딱 PER 20배를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그 재작년에는 24배까지 갔는데 그러면 24배까지 아직 룸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금리가 제로 금리였었고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아니 5%, 10년물에 4%, 2년물이 5% 하는데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단기 2년물 6개월, 9개월짜리
국채를 사겠냐는 거죠. 5%짜리. 작년에 6분기 만에 워런 버핏이 애플을 샀다. 왜냐하면 싸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 지금 애플이 작년에 한 30% 빠졌으니까요. 30% 빠졌는데 다시 정고점 회복하면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이 7,000원 됐는데 7,000원이 10,000원 되면 42%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금리 국채 4%짜리 5%짜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애플의 PER이 30배나 되고 여기서 국채를 살까 이걸 살까 보니까 단기 국채가 훨씬 이자에 대한 민감도도 낮고 5% 괜찮네 하면서 지금은 5%짜리 국채를 산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종목은 약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싸면 무조건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딱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떨어질 때 이제 사는 겁니다. 최근에 그 300불을 찍었던 테슬라가 210불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고점 대비 30%를 빠져줬는데 왜 빠져줬죠? 전기차 가격이 인하.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또 두려움에 작년 올 초에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왜냐면 사이버 트럭 160만 대 지금 예약돼 있어요. 그런 저런 거 다 감안을 하면 또 200불 초반대는 싼데. 그래서 저희가 270불 근처에서 팔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요 가격 되면 또 사자. 이거는 얘기를 좀 사실 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좀 시장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계절 효과가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하반기로 가면 되게 안 좋댔잖아요. 9, 8, 9, 10, 11월이 코스닥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려졌죠. 짝수에 안 좋고 홀수에는 되게 좋고. 올해도 코스닥이 거의 35% 올라가면서 역시 홀수에는 코스닥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가 요건 때문에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그 S&P 500이나 나스닥도요. 1월부터 12월 중에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 어느 달일까요? 일단 세리메이가 나오니까 5월 아닐까요? 9월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세린메이라는 말이 나왔던 말은 5월 달이 좋았으니까 세린 에이프릴이 아니라 세린 메이였겠죠.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9월 달이 제일 안 좋아요. 9월 달이 제일 안 좋고 25년 기준이에요. 25년 기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 안 좋은 달이 8월 달이에요. 이번에도 8월 달에 눌렀다가 올라오잖아요. 눌림목을 주어서 제가 8, 9월 달은 골프로 따지면 핸디캡 1, 2번 홀이라고 골프 배우셨죠? 약간. 근데 약간 초보인 단계에서는 그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 1번부터 18번 안 보시죠?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이제 치기 급급하니까. 그런데 80대 초 정도만 치시는 분들은 저걸 보죠. 이번 홀이 버디를 할 홀인지 위험 관리를 해서 파만 해도 다행인 홀인지 그걸 보면서 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시장의 8, 9월이 12개월 동안 제일 안 좋고요. 그 세린메이 하고 나서 보통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6월달 말로 미국은 이제 피스크 이어라고 하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6월 말이 끝나고요. 그러면 한 100년, 50년 이렇게 된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6월 말로 이제 다 청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린메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7, 8월 달에는 썸머 베케이션을 간다는 거죠. 여름 휴가를. 그런 것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8, 9월 달이 12개월 중에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고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이번 9월 달까지는 우리나라는 또 명절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9월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이 25년 평균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12등이에요. 그리고 8월이 10등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8월이 11등, 9월이 12등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 타이밍 놓쳤다 싶으면 그냥 10월 말까지 기다리셔도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9월 조정을 잘 이용하시라.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8월 달에 2,500을 살짝 뭐 깰 수도 있는데 2,500 밑에 지난번 은행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금화 시키고 그때 곧버스 잡고 인버스 잡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번에 8월 9월 달에 혹시 2,500을 살짝 깨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도 여전히 울퉁불퉁할 겁니다. 9월 20일 날 FMC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 9월까지는 이 울퉁불퉁한 장세에서 잘 포지션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떨어지는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포지션을 잘 보시고 그러고 나서 11월부터 내년 5월 달까지가 또 굉장히 좀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보니까요. 이번에 그 쏠림 현상이 심한 그 매그니피센트 종목도 밸류에이션을 그 기준을 잣대를 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을 예를 들면 애플이 30배에서는 애매한데 금리가 또 여전히 높으니까요. 근데 25배 되면 막 사고 싶어져요. 25배라고 하면 막 사고 싶어지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PER 한 25배 그런 정도로 보시고 우리나라 기업은 시장에 약간 색깔이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조금 약세 코스피 강세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